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총 두 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그리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두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삼각함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A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B의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방법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요. 지금 A와 그리고 B라고 하는 각각의 개수의 제곱에 합을 하고요. 거기에 루트를 딱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요 녀석으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A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사인의 세타에다가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좌변에 있는 내용과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코사인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이 녀석을 사인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세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에 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녀석을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써보면 결국에는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어떻게 해요?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합성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각각의 제곱의 합에 루트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얘를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 사인의 덧셈 정리,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결국에는 코사인의 알파, 이 녀석이 결국에 사인의 알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점을 A, B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직교자 표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녀석을 X축, 요 녀석을 Y축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P라고 하고 A, B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원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P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리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결국에 이 P라고 하는 점은 지금처럼 이러한 원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심은 0,0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a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좌표가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알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 a만큼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최종적인 합성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다시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상 이렇게 합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각각 그려가지고 합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데다가 그리고 그게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함수로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얘의 최대최소를 논하는데 상당히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결국에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최대값일 때 1, 최소값일 때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결국에는 최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값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합성이 지금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인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때의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의 베타 그리고 얘를요 이번에는 코사인의 베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내용인즉슨 결국엔 또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인의 세타 그리고 사인의 베타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그리고 사인의 베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결국에는 사인으로 둘 것이냐 코사인으로 둘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로따로 이제 정리를 해 본 건데 결국에는 요 노란색 부분을 결국에 사인으로 둘지 아니면 코사인으로 둘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는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요 녀석을 제가 다시 고쳐야겠죠. 요 녀석은 코사인의 베타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써보면 코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고요. 그리고 사인의 세타, 그리고 사인의 베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내용인즉슨 결국에 합성을 하게 되면 역시나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단위원상에서 단위원이 아니라 원상에서 자,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하고 이 녀석 y축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그때의 p라고 하는 점을요 b, a로 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를 p라고 하고 b, a 이렇게 뒀을 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b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a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원점에서 어떻게 p점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그때의 어떻게 해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라고 하는 거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사인의 베타로 뒀었죠.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베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이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그 녀석분의 b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코사인의 베타로 이렇게 둘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 p라고 하는 점이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 원상에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이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자,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더 요령껏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코사인의 알파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에 다시 a라고 뒀었고, 그리고 사인의 알파라고 한 녀석을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b다라고 이렇게 뒀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되니까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a분의 b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때 예를 들어서 탄젠트 뭐 알파라고 하는 게 a분의 b를 했더니 1이 나왔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의 어떻게 양의 각 또는 음의 각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4분의 1 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장 쉬운 예는 사인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 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직접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합성을 공부를 한 거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1이 있고 또 앞에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의 2로 이렇게 묶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인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세타라고 쓰시고요. 플러스 알파라고 먼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결국에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이다 라고 해서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러므로 최종적인 합성을 하게 되면 루트 2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1 파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두 삼각함수의 합과 그리고 그때의 어떻게 최대치수를 논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삼각함수의 합성을 기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함수의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타의 함수 f세타가 있는데, 뭐 요 녀석에 대하여, 자,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요 녀석에 대하여,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주어져 있고요. 우선 가로 1번은 지금과 같은 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결국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두 삼각함수의 합이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보시면 f세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루트 3에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자, 똑같이 그냥 먼저 써볼게요. 세타 플러스 3분의 1 파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세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타 플러스 루트 3분의 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서로 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을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직접 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그대로 활용을 할 건데, 자,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3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주의사항이 뭐죠?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3분의 1 파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3이 지금 곱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2분의 3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분의 3 루트 3, 그 다음 사인의 세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2 루트 3의 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어떻게 해요? 예,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2분의 루트 3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의 세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F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로 1번에서 결국에는 A와 B를 지금처럼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결국엔 얘를 다시 한번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녀석을 이제 합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였습니까? 루트에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루트 3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루트 3이 나올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루트 3으로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인으로 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그리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사인으로 합성을 할 때에는 요 녀석이 x좌표, 요 녀석이 y좌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원리는 알겠는데 요령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녀석을 x축, 요 녀석을 y축, 자, 요렇게 두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3, 그리고 뭐 요 정도를 그냥 2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에 P점이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지금 구한 게 결국 뭐였습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루트 3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만일에 사인으로 합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 자, 요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코사인의 알파. 루트 3분의 2분의 3. 자, 요 녀석은 사인의 알파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의 요령이 탄젠트 알파가 x좌표분의 y좌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3.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3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 루트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때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6분의 1 파이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죄송해요. 6분의 1 파이가 아니라 3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녀석은 루트 3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1 파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1 파이가 결국엔 무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가 나오게 되고요. 앞에 루트 3을 곱해지게 되니까 루트 3이 결국에 최대값,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때 세타라고 하는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의 최대값 1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의 세타가 결국에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얘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타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에다가 결국에는 3분의 1 파이를 더하게 되면 3분의 1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 플러스 3분의 1 파이 그리고 2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얘를 최대값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요 녀석이 결국에는 2분의 1 파이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때 2분의 1 파이가 역시나 3분의 1 파이와 2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 사이에 존재를 하니까 가능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요. 그때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세타 플러스 3분의 1 파이. 자, 요 녀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3 파이였을 때 결국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요 녀석 2분의 3 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성립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게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뭐 논술형 문제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